현재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중세시대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또 뭐 오다 노부나가나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근대화 시대의 그 인물들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 역사, 일본국 역사, 현재 일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마도 600년대 말에 실존했던 40대 왕으로 기록되는 텐무텐노라고 하는 천무왕일 것이다, 천무천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천무천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최근에 방송된 일본 방송물을 배경화면으로 놓으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일본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다 보니까 몰랐던 이야기들을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일본 국내에 있으면 TV로 보니까 다 볼 텐데 한국에 계시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자, 천무천왕 40대 왕입니다. 언제부터 재위기간이냐면 673년,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한 지 10년 후 663년에 백제가 최종 멸망하거든요. 673년부터 13년간 재위했던, 686년까지 재위했던, 불과 13년 재위 기간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뭐 지대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여 년간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권을 쥐게 되고요. 그 시대를 나라의 시대, 헤이조교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간사이 지방을 방문하면 가게 되는 교토 밑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고대 수도였던 곳, 그곳에서 약 80여 년 이상을 있게 되는데, 그 전부터, 그보다 훨씬 전부터 670년대부터 한 100여 년 이상을 그의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 바로 나라, 그리고 그 밑에 나라 밑에 쪽에 있는 아스카 지역입니다. 자, 오늘 영상 충격적입니다. 이런 거를 옛날 같으면은 뭐 국수주의, 일본 국수주의가 있고 뭐 하여간 군국주의가 있고 이럴 때는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얘기지만 그 다음 세대 그리고 후 세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그냥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향력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를 실증적으로 땅에서 나온 출토품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곳은 이 아스카 지역인데요. 나라 남쪽에 있는 고대 왕궁들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아스카 이케라고 하는 연못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만요 문화관, 만요 문화관이라고 해서 일본 최초의 가사집이라고 하는 노래집이죠. 마니오슈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고 그 주변에 그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관입니다. 그러니까 마니오슈에 관심 없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가시면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거론되는 건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출토되기는 벌써 한 25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일본 최초의 동전, 주화, 일본 최초의 동전이 여기서 출토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작된 시기를 보니까 600년대 말이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전에는 없었던 유리 가공품들, 금속품들, 그리고 여러 생활문화와 관련되는 토기들이 출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리를 특별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간이 나왔는데, 목간이 뭐냐면 고대 시대에
시대를 추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일 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고분에서 나오는 유골이라든가 그리고 부장품들도 있지만 고분 아니더라도 이 관공서 주변에서 발견되는 목간들이 있어요. 민간인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쓴 거죠. 이거는 뭐 중국, 일본, 한국 다 존재하는 특히 중국에 많이 존재하는 건데 일본에도 이제 이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써서 뭔가를 전달했던 기능을 했던 편지의 기능을 했던 것들 그리고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들이 일본에서 출토되는 목간이 한 16,000여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최초로 일본이 천황제도를 알리는 문자, 천황이라는 문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600년대 말이라는 거죠. 이 목간이 제작된 시기가. 그렇게 보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일본국이라고 한 나라의 시작 시점 그리고 천황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 천황 제도의 시작 시점이 여기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천황 제도는 고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일본의 천황 제도는 600년대 말 700년대가 돼 바로 이 천무왕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천무천왕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일본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일본국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놓고 왈가왈부합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실질적인 일본국의 시작은 701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서상에서 보면 구당서에 보면 670년이 있어요. 6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70년 그러면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그 고종 누가 보내냐면 일본에서 일본 열도에서 천지왕 그러니까 38대 왕이 되는 천지왕 그러니까 백촌강 전투를 참여해서 결국은 대패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송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대비하다가 결국은 얼마 못 있다가 죽게 되는 38대 천지왕 스토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천무왕과 천지왕의 스토리는 너무 재밌습니다. 어디 38대 천지왕이 이 당나라에다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왜라고 칭해 왔는데 그거 듣기 싫고 새로운 국가명을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걸로 써다오 해서 보낸 게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시작한 거는 그 다음 때인 천무 때에 와서 이제 율령제가 도입되고 정착되는 시점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 701년이기 때문에 다이호 릿스료라 그래서 대호 율령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발동되면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본국의 시작은 701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서상에 670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제도의 시작은 바로 이 40대 왕이 되는 천무왕 때부터 천황제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건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여기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무와 천지의 관계 너무 재밌습니다. 형제로 기록이 돼요. 형제로 기록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서명이에요. 서명 조매라고 하는 서명왕인데 서명왕이 아들 둘로 기록을 하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천무가 동생이고 천지가 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오히려 천무가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신빙성 있는 이야기 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조매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제로 혈통상 아버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천지는 조매 서명왕이 맞고
천무는 다른 이시카와 계열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대신에 같아요. 천지와 천무의 어머니는 바로 제명 천왕이 되는, 그리고 그 전에 고격구라고 해서 황극 천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640년대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 어머니가 맞는데, 같은 어머니의 배달, 그러니까 아버지가 각각 다른 걸로 이렇게 요즘은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천지와 천무는. 근데 이제 천지는 660년에 백제, 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니까 열도 땅에 있었던 백제를 이끌고 있었던 야마토 세력, 야마토 정권 세력의 수장이 되는 그 어머니 제명, 황극과 제명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명 천왕의 아들로서의 이 천지가 이제 한반도 땅에 와서 그 백총강 전투를 이끌게 되었다가 대패하고 돌아간 사건을 백총강 전투라 그래요. 돌아와서 이제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수도를 지금의 오우츠, 비와호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오우츠로 이동을 하게 되죠.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그 누구냐, 그 야노시오 야노시오 또 추성훈, 야노시오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이. 거기로 이제 수도를 옮겼다가 얼마 못하고 이제 죽게 되고, 원래는 이제 동생으로 기록된 천무한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들이 생기는 바람에 나이 어린 아들한테 넘겨줬다가 결국은 이제 천무가 정권 찬탈을 해요. 수양대군처럼.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이제 40대 왕으로 기록되는 천무인데, 이 천무왕이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본국의 건국자라고 보는 거예요.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추진한 것이 역사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고사기하고 일본서기라고 하는 일본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를 천무왕이 적극적으로 만들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때부터, 천무 때부터 이제 이전의 역사는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역사물을 기록한 게 바로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예요. 그게 실제와 다른 거예요. 조작된 역사물을 만들어내게 내게 하게끔 시작한 이가 바로 천무. 천무의 추구한 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과거의 백제와의 연을 완넣어서 시코쿠, 요즘 관광여행 많이 가는 시코쿠 역시도 가야인들이 개척한 땅이에요. 그 물길은 다 가야인들이 지배했습니다. 가야인들이 수로를 통제했고, 그래서 가야인들을 바다의 신이라고도, 해신이라고도까지 할 정도로 그 중심에 오카야마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비라고 하는 가야인의 후손입니다. 이 천지와 천무의 어머니는 가야인, 아버지는 백제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니까, 백제가 멸망하니까 천무는 급선회한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고 형도 존재하지 않고, 나라는 절체절명, 국제 정세는 확확 변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명을 새롭게 만들고,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가명을 새롭게 적용을 시키면서 국가체계를 흐지부지 했던 것을 완전히 이제 당나라급으로 다효 리츠료라고 하는 대호율령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킨 이가 바로 이 천무왕이에요. 그 길잡이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새로 쓰게 한 이도 천무. 그리고 그 역사서 내용에 정말로 우리가 왜 일본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연관성이 적은 민족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이 천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율령제 도입하면서 새로운 국가체계 만들면서 백제 한반도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지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 탈바꿈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아주 서민들의 생활 속 깊숙이까지 다 변화를 줍니다. 두발, 머리 형태도 바꾸라고 지시하고, 그걸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의복 형태도 바꾸라고 지시하고 관복 이런 것도, 그리고 그 국가의 행정 체제도 당나라 체제로 다 관직명을 다 바꾸고 야쿠사노 카바네라 그래서 8개의 성씨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것까지 할 정도로 이 천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국가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들 보면은 머리 댕기머리 옆으로 이렇게 두 쪽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머리를 지금의 사무라이, 옛날에 우리가 봤던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머리를 밀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복을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사무라이 형태의 옷을 입고 기모노를 입고 타다미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굽이 갈라지는 그 게타신을 신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그 육식 금지령을 내려요. 천무조에 육식 금지령.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그로부터 1000여년간 공식적으로는 육식을 할 수가 없어요. 5개 육식은 5개 동물은 못 먹겠어요. 다는 아니고 5개. 그 5개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이 농사에 중요한 소, 그 다음에 전쟁이 필요한 말, 그 다음에 닭도 못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원숭이를 못 먹게 하고 개를 못 먹게 했어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돼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생선들은 다 먹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선을, 물론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선 섭취량이 많은 이유 중에는 이 육식금지령을 내리니까 바로 이 천무예요. 그러니까 천무는 민간 생활에까지 깊숙이 다 통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 천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일본국이라고 하는, 현대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작점에 천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천황제도도 우리가 뭐 일본 이제 천무가 시켜가지고 후지와라 때에 이제 역사서를 만드는데 712년, 720년에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를 만들면서 역사를 쭉 땡겨서 저기 BC 660년 6월 달부터 천황이 존재했다 이렇게 막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천황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게 오늘 여기 보여주는 목간에서 천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도 하듯이 이 천황이 오늘날의 천황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레이션 하는, 설명하는 가이드하는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면서 그 고도의 기술자 집단들이 다 일본 열도에 와서 일본의 문화를 이렇게 유리 만드는 거 비롯해서 기여를 했다. 확실히 백제인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랬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당시는 일본 열도 땅은 백제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은 백제 정권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천무 때 오면서 이 백제 정권이 없어지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무 때에 와서는 백제 다 지우고 새로운 국가 일본국을 만들어 간 사람이 바로 이 천무왕이에요. 그래서 제일 일본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더더구나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천무천왕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나온 거 3가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최초의 동전이 나왔다. 이거 재밌어요. 최초의 동전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와도라 그래서 그 나라 시대의 돈, 700년대 초반에 나온 동전이 최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1999년에 이 아스카 이케에서 발견된 새로운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600년대 말 거예요. 동전 이름이 후혼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도미하고 모토입니다. 도미모토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미라고 하는 도미시족은요, 가야인들이에요. 가야인들 거슬러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시마네,
시마네 쪽으로 올라가면 도미족이 있거든요. 도미. 그 사람들이 이쪽 아스카, 다시 말해서 나라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서 정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야마토 정권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토도 혼이라고 써 있는, 자세히 보세요. 이 혼자가 오늘날의 일본 할 때 본에 나무 목변에다가 이렇게 획을 그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의 한자어는 대자하고 십자가 합쳐진 거예요. 대십제의 나라, 백제, 대십제의 나라 백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가야인들이 시작했지만 백제인들이 지배했던 곳이 바로 이 500년대, 600년대의 이 나라 지역이거든요. 그걸 아스카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만든 동전 이름이 바로 도미 나와요. 그 유리의 시작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넘어서 로마 시대가 오잖아요. 로마에 가면 유리 엄청 많아요. 지금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리로 만든 잔 그리고 구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신라도 적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면 유리들이 백제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술이 한반도의 기술이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간의 얘기한 대로 전체 목간 중에 절반가량이 여기서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천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황제도의 시작은 바로 이 천무왕 쪽, 다시 말해서 천무천왕이 초대 천왕이라는 칭호를 호칭으로서는 천왕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써야 될 사람이 천무입니다. 이전까지는 천무가 아니라 천왕이 아니라 여기도 영상에도 나오지만 외왕 또는 대왕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게 언제 기간이냐면 일본 고대사를 1, 2, 3기로 나눌 때 3기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500년대, 600년대는 대왕의 시대거든요. 그리고 해외에는 외왕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천황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천황제도는 바로 이 천무 700년대가 600년대 말이 되어야 도입되는 것이 천황제도입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일대 천황을 저 멀리 BC 660으로 만든 거는 조작된 일본의 역사일 뿐이고 실질적인 천황제도의 시작은 600년대 말, 그리고 일본 국가 이름도 600년대 말에 시작해서 실질 가동은 701년부터다. 그러니까 이전은 일본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전은 백제인들이 지배했던 야마토 정권 후기 시대, 그리고 그 이전은 가야인들이 지배했던 야마토 정권 전기 시대, 다시 말해서 200년대, 300년대, 400년대는 가야인들이 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500, 600년대는 백제인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무왕을 잘 공부를 하면, 그리고 이 천무왕의 어머니는 가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됐든 천무가 됐든 그 부모들은 다 가야인과 백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 오늘날의 천황가의 혈통에는 가야인과 백제인들의 피가 쭉 흐르고 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오늘 이 와카이치 조사단이라고 하는 영상 보다가 오늘도 한 꼭지 남겼습니다.